이제부터는 그 D램과 낸드의 이 업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인 수급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난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수급 산업이자 장치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다, 사이클 산업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이 필요해서 3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공간 내에서의 캐파 같은 경우에는 차차 진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단식 캐파 증가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캐파 감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공장을 함부로 꺼트리거나 가동률을 낮췄을 때 계속해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가동률을 낮추거나 감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과 공급이 항상 있고, 그 공급을 또 뛰어넘는 수요가 발생이 돼서 공급 부족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캐파 증설을 결정하고, 그 캐파가 이제 증설되는 동안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 지속되겠지만, 또 증설되고 나면 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또 초과 공급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IT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서버, 그리고 이제 PC 산업에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이 공급과 수요 간에 계속해서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는 결국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급자나 수요자 측면에서 100% 오픈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산업은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 싸움인데, 내가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고 내가 재고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 것들을 고객사가 알게 된다면 사실 고객사에게 이미 내 모든 카드가 노출이 되어 있는 꼴이 되는 거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서로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공급과 수요의 언밸런스가 생겨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규모 장치 산업 특성상 일정 부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조금 먼저 알아보면은요,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전체 글로벌 마켓 셰어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낸드보다는 플레이어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호황을 즐길 때는 무려 영업이익률이 막 60% 정도 나오는,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 영업이익률 60%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60% 정도의 영업이익률까지도 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D램 업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공정 전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체들이면은 계속 해야 되는 숙명입니다. 어차피 계속 미세공정 전환을 해서 경쟁사들 대비 훨씬 더 앞서 나가서 더 많은 매출액과 원가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좌측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글로벌 전체에서 20나노대 비중에 있던 D램이 이제 점차 개선되는 거죠. 1X, 1Y, 1Z까지 갔다가 지금 1A, 1B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공정은 하나하나 다 미세 공정
정형화가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공정으로 자리 잡는, 그러니까 지금은 1A 나노 공정이 22년 1분기부터 해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해서 뭐 3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공정으로 올라가는, 기존에는 뭐 1Z나 1Y가 메인이었다면 이제 1Way로 차츰차츰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세 공정 전환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 공정 전환이 진행되면서 뭐 그냥 단순하게 미세 공정 전환이 딱딱딱딱 너무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완전 좋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미세 공정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공정 투입과 공정 횟수와 그리고 투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캐패시터와 트랜지스터라는 구성품을 갖고 있는데 구조가 이제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저희가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가 필요 없고 트랜지스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와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3D 낸드, 뭐 3단 낸드라고 표현해가지고 뭐 120층이니 뭐 160층이니 200층이니 뭐 이런 표현, 200단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디램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3D로 가지 못하고 2D 형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X에서 1B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선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요. 이 선폭을 줄여 나가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캐퍼시터를 해서 아까 전에 그 디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이 캐퍼시터가 있는데, 이 캐퍼시터나 이런 것들이 종횡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한되어 있는 면적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결국 더 얇게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을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얇게 높아지다 보면은 무너지기도 쉽고 휘기도 쉽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 개발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정 장비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공정 전환이 진행되면서 매출액이나 원가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또 그 반대급부로 공정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캐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전에 반도체 업황을 분석하는 것들을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 그 반도체 업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제 공급을 어떻게 저희가 전망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월 평균 67만 장, 41만 장, 33만 장의 웨이퍼를 투입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투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냥 딱딱 67만 장 웨이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희가 월 평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월 평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장치 산업의 특성 플러스 그 미세 공정 전환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세 공정 전환 1A가 됐건 1Z가 됐건 1X가 됐건 이제 미세 공정 전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정 횟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시점에 만약에 웨이퍼 투입을 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칩으로 나오는 시기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1Z가 나오는 칩 아웃 시기와 1A가 나오는 칩 아웃 시기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6주, 7주 걸리던 것들이 나중에 미세 공정 전환이 더 진행되고 나니까 7주, 8주가 걸리더라. 그러면은 저희가 월 평균 투입 웨이퍼로 보는 게 더 맞는 캐파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서로 미세 공정 전환 비중이 서로 다 다르고 그로 인해서 생산 리드 타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웨이퍼 장수나 이런 것들을 추정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또 뭐냐면, 저희가 그 67만 장이라는 웨이퍼 캐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모 회사가 100% 다 한 개의 패턴, 한 개의 그 공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 X 공정으로만 100% 정도를 채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원 X에서 일부를 원 Y로 한 단계 이제 올려서 공정을 진행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원 Y로 진행돼야 되는 공정은 기존 원 X들과 달리 공정 장비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칩아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다 끝났는데 그 원 Y 공정만 아직 안 끝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웨이퍼 투입, 월 평균 웨이퍼 투입이 자연스럽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딱 해서 동시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미세공정 전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웨이퍼 투입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순수 캐파 로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래서 미세공정 전환이 진행돼서 이 웨이퍼 평균 투입 월 평균 투입 장수를 유지하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투자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많은 산업인데 추가적인 이런 유지 보수 차원에서의 금액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완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자연스럽게 캐파는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22년 저희 연말에서 2023년까지 디램 업체들이 대대적인 감산, 가동률 축소 이런 것들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도 이런 전환 투자나 보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캐파 로스분을 가만두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감산의 일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세공정 전환을 진행해야 되는 업인데 미세공정 전환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캐파 로스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완 투자하고 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을 다시 돌아와서 공급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은 요 웨이퍼가 얼마만큼 투입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전에 이 공정 전환 비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 X에서 나올 수 있는 칩 개수, 원 A에서 나올 수 있는 칩 개수, 그러니까 빗 개수, 빗 출하량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가중 평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라는 업체가 67만 장이라는 웨이퍼를 투입해서 공정별로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으니 총 이 정도의 디램 공급량을 출하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공급을 분석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어느 정도의 디램 공급량이 있겠다라는 것들을 산출해냅니다. 이거는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업체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키옥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솔리다임이나 이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얼마 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와 솔리다임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키옥시아라는 일본 업체가 있는데 이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그 낸드 SSD 업체랑 캐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낸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희가 표현해 놓은 건 6개지만 4개 업체로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램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나름 더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아까 전에 디램 같은 경우는 막 60% 막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 제일 잘하는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가장 호황일 때 40%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영업이익률이 낮죠. 왜냐하면은 메인 업체의 수가 한 개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트랜지스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조가 용이하다. 구조가 용이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조
공급단에서는 조금 더 만들기 쉽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디램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디램과 달리 이미 버티컬 3D 낸드 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몇 층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일 밑에 옅은 녹색과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100단이죠. 100 몇십 단,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 200 몇십 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이미 3D 낸드로 넘어왔고, 디램과 달리 몇 나노 몇 나노가 아니라 몇 단이다를 가지고 공정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 요거는 낸드 캐파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캐파와 마찬가지로 각 업체들이 갖고 있는 캐파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낸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구해서 총 공급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 공급량을 구한 이후에 이제 수요랑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는 디램의 전방산업별 비중, 오른쪽은 낸드의 전방산업별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램을 예로 들면 PC와 서버와 모바일이 이제 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전자 때도 잠깐 규모를 언급드렸었는데 연 3억대 내외 정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연 12억대, 13억대 정도 되는 규모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또 저희가 이제 수요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PC 3억대에다가 PC 한 대당 들어가는 디램의 평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 평균 용량을 구해내는 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노트북은 8기가를 꽂고 어떤 노트북은 12기가를 꽂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평균 용량을 구하는 게 녹록치는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통계 데이터나 이제 조사기관 데이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평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캐치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연평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을 해서 총 대수의 평균 용량을 곱하면 이제 디램이 얼마만큼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다 서버는 서버대로, 그래픽은 그래픽대로,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전은 일반 가전 쪽대로 해가지고 총 필요한 디램의 수요량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급단에서 공급할 수 있는 디램의 총량, 그리고 이제 수요단에서 나올 수 있는 수요의 총량을 각각 분석 및 전망 추정해서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연간 데이터인데요. 연간으로 전년 대비 24% 공급이 늘어날 수 있더라. 전년 대비 수요가 26% 늘어날 수 있더라.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2% 정도 생기니까 내년에는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내년에는 오히려 공급이 과잉이 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캐파에다가 공정 전환 비중을 통해서 총 공급량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단에서는 각 디바이스에 필요한 평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 미스매치가 많이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연초에 전망해 놓은 스마트폰의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2~3%포인트 항상 격차들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출하량은 대략 어느 정도 레인지로는 맞출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뭐가 곱해지냐면은 용량까지도 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종적으로는 변수폭이 커지는 거죠. 근데 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정말 많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기별로 또 시차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의 전망들은 하고 있지만 이게 무조건 맞아떨어지진 않죠. 그리고 맞아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디램 가격의 상승이나 디램 가격의 하락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그 툴을 가지고 반도체의 업황을 전망 및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각 반도체가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D램과 낸드 산업을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반도체 기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